자, 이제 내려가시고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간 분들이야. 아이고. 손가락 1. 아이고, 손가락 1 보이. 어떻게야, 이거. 1번. 아, 정말. 뭐죠?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아, 뭐죠, 이거. 야, 이렇게 판이 뒤집어졌어요, 아주. 나를 위해 이재명 위기에 강한. 아이고, 이번이 여기 왔으니까 뭐 어떡하라고. 진짜. 화이팅. 야, 진짜 대박이네요. 오, 왔다 갔다. 멈췄던 또 하나의 김건희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화면에 나오는 원희룡. 경찰이 국토부와 양평구청, 고속도로 용역 업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원희룡을 소환 조사하겠다, 이런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이 지금 압수한 증거물 분석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원희룡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민주 선거 때마다 공작 정치. 자, 이것을 민주당의 공작 정치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건의 최초 고발자는 시민단체입니다. 민주당이 아니죠. 희롱이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의 증거도 없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뤄진 사건이다. 그래서 나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2021년 조사를 통과한 종점 노선이 2023년 5월 초 타당성 조사를 통해 변경되면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노선이 휘었다. 자, 그래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죠. 아무튼 원희룡도 이제 수사 대상이 되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김문수 지지 선언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후보 등록하고 나서 김문수에 대한 지지 선언이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 이건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는 김은국, 최준영, 이혁재, JK 김동욱, 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예인, 우파 연예인들 지지선언, 장성 53명 지지선언, 똥별 지지선언, 그리고 윤석열이 김문수 지지했다, 이런 기사. 진짜 검색을 해보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재명 후보 볼까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전에 영상으로 다뤘던 지지선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홍사모, 홍사랑, 홍준표 팬클럽 지지선언 볼까요? 이제 어제 나왔던 지지선언, 대구체육계 영세상인, 삶을 바꾸는 정치, 이재명 지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경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이윤석 씨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했습니다. 대구뿐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국힘을 찍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얼람전 참전 1,000명,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자, 이 또한 좀 대표적인 국힘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죠. 강원 접경지역 애비역 장병들 이재명 지지선언. 20개 북한 이탈 주민 단체 이재명 지지선언. 독재를 직접 겪어 안다. 민주주의 복원해야.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직접 겪어서 안다. 대학 교수 언론인 1,0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진짜 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 다뤘던 영상들 봐주시면 압니다. 와. 민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대한민국 사법개혁에 대해서 몇 말씀 나누고자 다시 올라왔습니다. 헌법 74조 1항 국군 통수권자의 헌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반란수계라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 반란수계에게 직위원 법관은 구속을 취소하고 재판의 특혜를 제공하고 조희대 법관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실 판단 권한도 없으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법 쿠데타인 것입니다. 사법부가 왜 존재합니까? 헌법 10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최후의 지지대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사법권이 뭡니까? 헌법 1조 2항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법권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 103조에 따라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해야 되고 독립해서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기현 법관과 조희대 법관을 민주시민 여러분께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고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기현 법관은 구속 취소를 위법하게 간행했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2항에는 분명히 구속기간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구속의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실무제요 대법원 판결에도 분명히 재구속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인멸의 우려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 109조는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비공개 재판을 냈습니다. 국정농단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대역죄인 반군사 반란의 수괴 윤석열에게 헌법 11조 1항 법 앞에 평등을 내팽개친 자가 바로 지기현입니다. 그러다가 룸사롱 향응 접대가 꼬리를 밟힌 것입니다. 또 한 명 조희대 법관은 불명히 대법원의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상 규정했습니다. 또한 법안조직법 7조에 명시적으로 먼저 심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한 지 2시간 만에 전원합체로 직권 회부했습니다. 소부의 심리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 판단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사형, 무기 10년 이상이 선고됐을 때만 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위반하고 사실관계를 전면으로 재판단하고 증거관계도 국민이 보는 앞에서 TV 앞에서 생중계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판결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을 개돼지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전원합의체라는 이름으로 전원합의체는 원래 종전의 판결을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판결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인데 9일 만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이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관여입니다. 기존의 판결대로 한다면 반대 견해가 대법원의 반대 견해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적법한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이 반란수계의 친위구태다에 검찰과 법원의 이 사법구태다에 더 이상 재판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특별검사, 특별재판부에 이 재판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둘째,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위해서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왜곡한 검사, 판사는 법률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도록 인공지능을 빨리 도입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겪었던 이 불합리와 부조리, 그리고 이 불평등을 우리의 자식 세대, 미래 세대에게는 더 이상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아스팔트에 나와주셔서 대한민국을 구하셨습니다. 민주시민 만세! 그리고 다음 정부는 반드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국민 주권 정부 만세! 감사합니다. 피리피리 바람 새는 갔어도 피리피리 내